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한국교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대도 이제 좀 비교적 이제 좀 빠르게 입시 결과를 좀 공개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대들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좀 빠르게 공개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이 교원대 자체가 워낙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뭐 이제 교대나 또는 이제 사대에 해당되는 거의 이제 모든 학과를 다 가지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도 상당히 이제 높다. 뭐 그런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 결과, 정시 모집 결과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형들의 전반적인 입결 추이를 좀 살펴보고요. 다만 이제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약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입결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제 추세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 그리고 2026학년도에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시모집 2025학년도 이제 수시모집 결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된 내용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주 좀 빽빽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쓰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좀만 좀 확대해 가지고요. 자, 학생부 종합 우수자 일반 전형인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 좀 필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또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결과하고도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전형도 있고 농어촌 학생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기저수급 및 차상위 계층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이제 대상자, 네, 요런 이제 전형들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집 규모가 이제 가장 큰 전형은 당연히 일반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부, 이제 그 다른 전형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계별 전형은 일단 1단계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즉 서류 80%와 그 다음에 면접 20%, 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뭐 제가 이제 앞서서 올려드렸던 교대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면접 비중 자체가 이렇게 매우 높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서류 평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서류 안에는 학업 역량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 뭐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직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 교직 인적성에 관련된 어떤 능력치들이 학생부에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서류에서 좀 집중 평가를 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면접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서류 반영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2026학년도에 일부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요 부분들, 변화된 부분들까지 해서 같이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국영수탐, 국수영탐이죠. 국수영탐 이제 4개 과목 전부 다 합산을 해서 4합 14등급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 2026학년도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었던 전형들이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 여기까지는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합 20이었는데, 20등급이었는데, 요 부분들이 2026학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4합 20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즉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남아있는 전형은 이제 일반 전형밖에 없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도 전형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좀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네, 그 내용들도 한번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학년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밖에 없다. 네, 그거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요. 대신 이제 4합 14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 부분들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4합 14등급에서 이제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입시 요강을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올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거의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뭐 수능 최저든 아니면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즉 지정 과목 자체를 폐지한 대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교원대도 일단 좀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특히 자연계열에 한해서 이제 지정해 놓았던 뭐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그 다음에 과탐 선택에 대한 의무 지정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이제 사탐을 선택해도 되고 확통을 선택해도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교원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 4합 14등급 이 기준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과목은 없앴는데 다만 수학 교육이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다음에 기술, 컴퓨터, 환경, 체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과 쪽에 자연계열 쪽에 해당되는 이제 4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등급 합에서 이제 한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4합 15등급 네, 요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탐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전체 합산해서 한 등급을 또 상향 조정을 해서 4합 16등급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어서 물리나 물화 생지 네, 요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만약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했을 때 합산 등급 한 등급 조정, 그러니까 상향 조정, 그리고 거기에 과탐을 한 과목 정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면 또 그 한 등급 상향 조정,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대 4합 16등급까지 여기 해당되는 학부들은 4합 16등급까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그 다음에 뭐 기술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 뭐 환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4합 15 거기에 과탐 두 과목까지 선택하면 또 등급합에서 한 등급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여기도 최대 4합 16등급까지도 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올해에도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여기 해당 학과들 그러니까 인문 쪽 그 4대 말고요.
자연 계열 쪽 4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 가산점 영역이 좀 있으니까 그 영역들을 입시 요강을 통해서 일단 좀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들이 일단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입학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입시 결과를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그 입학 요강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 이제 그 5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2024학년도하고 필요시에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교육학과 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학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가 공개한 이제 데이터를 보면 경쟁률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하는 건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이제 단계별 전형이었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 대체적인 학생부 교과 등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네, 요렇게 해서 입결지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종 등록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특히 이제 최종 등록자 성적을 보는 데 있어서도 여기 보면 이제 면접이 2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서류 80%와 면접 20% 합산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아주 특이한, 여기 교육학과 같이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는데, 여기나 아니면 여기 뭐 여기 어디죠? 특수교육과. 네. 요렇게 이제 되면은, 요런 학과들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한 15점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참고만 해 주시고, 저희는 학생부 교과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치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 자, 경쟁률은 4.86대 1이었고요. 전년도 경쟁률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 합격자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최고하고 최저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기보다 그냥 평균 정도만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서류 평가 자체가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신 등급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평균치에 근접해 있는 내신 성적인지 아닌지만 우린 좀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맹신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최저점에만 너무 그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지금 이제 뭐 3.9등급의 최저점 학생이 1단계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합격자 최저 점수도 2.23,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이 2.57 정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 최저점을 맞고 1단계 통과했다고 해도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최저점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냥 평균점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합격자들 성적이 2.38 정도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1단계는 2.06 정도였었으니까 얼추 뭐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정성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0.3 정도의 편차는 그렇게 큰 편차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평균은 2.0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의 성적은 네,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어차피 면접 안 본다 치고 네,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연도 이제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에 1.93이었습니다. 1.93.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1단계 합격자 같은 경우에
평균치와 최저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갭 차이가 대략 한 1.6 정도 지금 차이가 났는데, 지금 최초 합격자들 평균 구간과 최저점을 보면은 불과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이제 평균치에서 가까운 학생들, 그러니까 이쪽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3배수를 떠나서 이제 1단계에서 이제 3배수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도 많긴 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의 어떤 그런 등급대는 평균치 이제 평균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 있다는 것도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점수는 일단 패스하고요. 최종 등록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다른 학교 이제 중복 합격을 해서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감안하면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20, 이전 연도 최종 합격자 평균 등급은 2.15였습니다. 그렇게 큰 편차 발생하지 않았죠. 제가 다른 대학교들, 이제 종합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입결 관련된 내용들 동영상을 작년에도 올려드렸을 때, 학종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 입결에 대한 전반적인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 결과들이 매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1단계 합격자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학생, 그 점수가 1.78, 최초 합격자 최고점도 1.78, 그리고 최종 합격자 최고점도 1.78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뭐 100%는 이 학생이 1.78 학생이 고스란히 여기까지 이제 최종 등록까지 왔느냐, 그 부분은 이제 뭐 장담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이제 더 살펴보시면, 최초 합격자의 최저점이 2.23이었는데 최종 등록자의 최저 등급이 2.57 정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면,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교육학만 먼저 샘플로 살펴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한 2점 중반대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당장 1단계만 통과를 해서 면접에서 막 이제 그 반전을 이루어서 반전의 결과를 이뤄내서 최종 합격자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면접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신 성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기부가 교육 쪽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내신 자체는 2점 초반에서 2점 중반, 2점 중반을 넘어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은 3.33 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3.5 대 1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 합격자들 평균 점수는 3.73, 근데 최저점이 지금 5.81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쟁률 자체만 지금 놓고 따져보면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다고 했었으니까 어지간하면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1단계는 들어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12명 모집이었으니까 3배수니까 총 36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 36명이 1단계에서 통과를 했었으니까 4명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40명 중에 4명 빼고는 나머지는 어쨌든 1단계는 통과를 했다. 자, 그리고 최초 합격자에서 이 5.80 최저점도 합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최초 합격자에서는 합격을 하긴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에서도 5.80 학생이 합격을 하긴 했네요.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됐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5.80 이제 그 내신 성적에 이제 최종까지 합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생기부가 정말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반고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것뿐인데, 어쨌든 여기 케이스에는 5.80 친구가 최종적으로 합격까지 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은 1단계 평균보다는 당연히 더 올랐고요. 3.28.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는 3.86. 이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데, 최초 합격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맞았던 2.50이 이제 다른 학교로 빠졌던 것 같고,
2.82등급이 최고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적 평균을 조금 더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6 정도니까 최초 합격자하고 최종 합격자의 이제 평균치는 편차가 제법 좀 크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결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유아교육과 작년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치는 2.73등급이었는데 2.73등급. 그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죠. 이 많이 성적을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5.80 학생,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기부가 굉장히 이제 좋았을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성적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평균치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요즘에 이제 뭐 또 언론에도 또 초등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러니까 교대 입학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언론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전반적으로 교대나 초등교육과 입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제일 끝자리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균 성적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그래도 아주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꼬리를 보지 말고 몸통 중간을 보고 좀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초등교육과 한번 보면요. 경쟁률은 5.34 대 1. 이전 연도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전 연도에도 5.7 대 1이었으니까 뭐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교대에 있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항상 이 초등교육과가 압도적으로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1단계 합격자들 지금 평균치가 1.91, 전년도 1단계 평균치는 1.63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조금 더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평균치를 보니까 최초 합격자는 1.73, 이전 연도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은 1.42등급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역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1.83등급, 이전 연도 최종 합격자 평균 등급은 1.54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대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치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높은 등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제 면접 반영 비중 자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제 초등교육과 올해 입학 정원 자체도 이렇게 크게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감소를 하면서 입학 정원 자체에서 이렇게 뭐 매우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최종 요강을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62, 63명 정도, 고정 63명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된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올해 이제 초등교육 쪽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색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제 교대들 같은 경우에 정시 2월 인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거에 비해서 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2월 인원이 아마 작년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교원대 초등교육과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적당히 좀 감안하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국의 학과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좀 희귀한 이제 학과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지금 3.71 대 1, 전년도 경쟁률은 4.43 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지금 평균 등급 3.13, 그 다음에 1단계가 3.13, 최초가 2.61, 그 다음에 최종이 2.97까지 왔습니다.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 최초 합격자들 평균 등급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43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지금 2.97인데 이전 연도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과는 좀
특이하게 2.38 등급 정도였었거든요. 2.38.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서 최저점 자체가 4.26까지 지금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전 연도 최저점이 2점 후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가 좀 많이 떨어진 케이스들은 최저점의 하락폭이, 그러니까 최저점의 입학 성적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여기도 그냥 2점 중반 정도 요 정도 예상하시고 좀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입니다. 국어교육과 경쟁률은 4.14 대 1, 전년도 경쟁률은 5.59 대 1이었는데 역시 경쟁률은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2.28, 그 다음에 최초 1.96, 최종 2.36 등급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전 연도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은 1.85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평균 등급은 2.13이었는데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편차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편차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교육도 4.31, 이전 연도 6.25 대 1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최초 합격자 2.43, 그 다음에 1단계 2.43, 최초가 2.16, 최종 2.68.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최초 합격자들 같은 경우 이전 연도 2.13 등급이었습니다. 거의 큰 편차 없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도 2.29 정도였는데 2.68 정도로 조금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뭐 최종 합격자 단계에서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컸는데 그 이유 역시 최저 합격자의 성적이 지금 3.82, 이전 연도 최저점은 2.78이었으니까 거의 1등급 정도가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등록자의 전체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0.4 정도 지금 떨어진 결과치처럼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최저점을 보지 마시고 중간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 역시 합격 가능한 점수대는 2점 초중반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잘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까지는 잡아 놓으셔야 그래도 좀 합격 정도를 이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어교육, 불어교육, 그 다음에 중국어 교육이 있는데, 독어교육 같은 경우랑 불어,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가 각각 경쟁률이 한 4대1에서 한 5대1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불어교육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한 9대1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들 성적 평균을 보면, 3.94, 3.50, 4.02, 그러니까 3점 후반대 정도인데 요거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성적대를 놓고 봐도 지금 3.91, 2.96, 4.07 정도였는데 요 성적들 같은 경우에 거의 작년하고 좀 얼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독어 같은 경우 이제 쓰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독어 교육 같은 경우가 작년에 1단계 성적 평균이 최초 합격자들 성적 평균이 3.68. 그 다음에 불어 교육 같은 경우가 3.27. 그 다음에 중국어가 3.26. 중국어는 지금 조금 최초 합격자 성적이 좀 떨어졌죠. 중국어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은 아마 최저점만이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최저점 근처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아마 조금 더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대는 지금 4.59, 그 다음에 3.43, 4.39, 네, 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년도 좀 비교를 해보면 독어교육 같은 경우가 최종 합격자 성적 평균이 3.95, 그 다음에 불어교육이 3.2,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가 3.43 정도, 네,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독어하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외고나 이런 친구들 일부도 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금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윤리교육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4.85 등급, 경쟁률 4.85대 1이었고요. 전년도 5대 1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단계는 2.3, 그 다음에 최초가 2.13, 최종은 2.24. 등급 나와 있습니다. 2점 초반대를 유지했죠. 윤리교육과도 역시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좀 제법 높은 편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입결 자체는 전년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 최초가 2.05, 그 다음에 일단 최초 합격자가 1.92.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성적 평균 같은 경우가 2.11이었으니까 네, 거의 1점 후반대에서 2점대 초반 정도 유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경쟁률 비교해보면 5.83인데 전년도 경쟁률이 4.9대 1,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갔죠. 일반 사회교육도 역시 찾기 힘든 그런 희귀 학과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치가 지금 1단계가 2.17, 전년도가 2.13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2.03, 이전 연도 최초 합격자는 1.93등급. 네. 그리고 최종 합격자 2.09, 이제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이전 연도 2.29. 네.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한 형태를 좀 유지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교육과 4.85대 1이었고요. 경쟁률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들 평균은 2.80, 이전 연도 2.37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지금 성적이 2.60, 이전 연도 2.34였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2.81, 이전 연도 2.65였으니까 네, 편차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호도가 역시 높은 역사교육 같은 경우 한번 보면 경쟁률은 지금 4.42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6.67대 1이었던 거에 비하면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마 전년도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가 2.12, 1단계가 2.12, 이전 연도 1.79였던 거에 비하면 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가 1.91, 이전 연도 1.59로 매우 높았던 입학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2.23, 이전 연도 역사교육과 최종 합격자 1.77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1점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붙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 당시에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최저점이 지금 2.26이었잖아요. 근데 이전 연도 최저점은 1.99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수가 좀 높았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종 합격자 2.77이었을 때 당시 최저 점수가 2.08. 그러니까 2점대 이제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1점대나 다름없는 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역사교육과는 네, 그러니까 1점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제 입결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입결이 2025학년도에 조금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 이제 뭐 재작년 2024학년도만큼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정도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이제 인문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밑에 있는 학과들은 네, 이제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중심 쪽으로 이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학교육과인데, 수학교육 같은 데는 지금 경쟁률 6.3대 1, 이전 연도 4.94대 1에 비하면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14, 이전 연도 1단계는 2.09였습니다. 자, 경쟁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성적은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평균 등급은 1.96, 이전 연도 1.88이었고요. 그 다음에 2.20, 최종은 2.20, 이전 연도 2.13. 결론적으로 뭐 경쟁률이 좀 올라갔다고 해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들 평균은 대략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를 유지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 3.91대 1, 이전 연도도 하고 경쟁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3.33대 1, 이전 연도 경쟁률 3.58대 1, 생물교육 같은 경우가 6.73대 1, 이전 연도가 4.73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교육과 5.67, 이전 연도 경쟁률 6.17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개 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1단계 이제 성적들을 한번 보면 2.84, 2.78, 2.24, 2.50 이 중에서 생물교육 쪽이 지금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입결은 전년도하고 2024학년도하고도 비슷합니다. 당시 생물 교육이 2.22등급으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거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4개 학과 중에서는 물리교육이 그나마 조금 낮았었는데 이게 2024학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도 3.01 네, 3.01등급 1단계 통과 점수가 이 정도가 됐었다. 이제 평균이 그 정도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성적대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흐름은 그래서 지금 물리 교육이 2.51, 그 다음에 화학이 2.43, 생물이 2.04, 지구과학 2.20. 네, 이제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해보면, 당시에 이제 가장 높았던 생물교육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단계에서 통과한 점수가 2.04로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물리교육 같은 경우가 2.55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성적도 2024학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화학교육과가 조금 더 성적이 올라서 2024학년도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 최종 합격자들 성적이 평균이 2.17까지 올라왔었습니다. 2.17까지 올라왔었는데 2025학년도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생물교육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점 후반대에서 역시 2점 초반대, 2점 초반대 정도면은 얼추 이제 좀 지원 가능한 점수대가 되지 않을까. 내신만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경쟁률은 대략 이제 3대1에서 4대1 정도, 요 정도 이제 사이를 좀 보여줬고요. 이전 연도에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가정교육이 이전 연도 이제 4.5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3.69대 1에서 4.38대 1로 경쟁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은 3.9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는 굉장히 소폭 하락했지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요 3개 학과 중에서는 역시 컴퓨터 교육 쪽이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1단계 통과가, 가정교육이 당시에 2024학년도에는 1단계 이제 합격자들 평균이 2.73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2.73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입결이라고 봤던 학생들의 지원율이 조금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합격자들 성적대를 한번 보면 가정교육이 지금 3.11, 그 다음에 기술이 2.67, 컴퓨터가 2.45. 전년도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2024학년도 가정교육 당시 최초 합격자들은 2.6, 그 다음에 기술교육이 한 2.57,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가 2.6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성적대 한번 비교해보면 지금 3.11, 2.67, 2.56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제외하면 거의 2점 중반대 정도 평균치는 나와 있는데 2024학년도에 가정교육이 2.66이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2.75, 2.72 정도였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에 최종 성적은 3.07 평균이, 그 다음에 체육은 2.27 정도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도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이제 일반 전형 관련된 부분들은 요 정도 입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전형도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잠깐 조금 화면 좀 제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확대 축소를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원 자격 요건에 제한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 자체가 모집 인원도 많지는 않고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일괄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일단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 90%, 그다음에 비교과 10%인데 그 비교과 중에 봉사 5%, 그다음에 출결 5%. 네, 요거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거르게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합 12등급. 요건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4합 12등급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산점 영역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자연계열 쪽, 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에 등급을 한 등급씩 뭐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모집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 모집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80과 면접 20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하고 농어촌, 아니죠. 장애인이었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네, 4합 20 등급을 적용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셔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일단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의 이제 교과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이 교과 평균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여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충족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우선 이제 그 교육학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좀 살펴보면, 교육학은 지금 모집 인원이 없고요. 유아교육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 모집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7명이 지원해서, 자, 이제 7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한 명.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 교과 평균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는 4.05등급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 인원 자체가 2024학년들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선발을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교육 같은 경우. 자, 2명 모집을 했고, 자, 지원 인원은 1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지원 인원이 좀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이제 지원 인원이 28명이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경쟁률이 14대 1이었는데, 지원자들 성적 평균은 2.91, 이전 연도 지원자들 평균은 2.65등급, 그러니까 2점 중후반 정도는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일단 4명이었는데, 어쨌든 이 4명이 성적 순대로 뭐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연도 충족 인원은 총 9명이었거든요. 28명 지원자 중에.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4명 정도밖에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한 25% 정도, 네, 그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상당히 좀 낮다.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조금 처진다고 해도 이제 4합 12등급 충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요원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수능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자 교과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도 한번 도전해볼 그런 이제 그 어떤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랑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일단 지원자 교과 평균은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최종 합격자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총 7명 지원했는데 이제 그것만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2명,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네, 이제 합격을 했을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명이 다 등록을 안 해서 2월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교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월 인원이 거의 그러니까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2월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도 총 8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 모집에 8명이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 충족 인원 한 명이었으니까 수능 최저 충족한 인원이 합격자가 됐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윤리교육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자들 성적 평균대를 보면 거의 2점 후반에서 3점대, 그 사이 정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고, 이게 뭐 아무래도 또 지역 인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지원자들 대비, 그러니까, 이제 수능 충족률을 보면 윤리교육도 지금 수능 최저 충족 인원 2명, 일반사회 3명, 지리교육과 1명.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수능 최저 지금 한 명인 경우는 이 친구들이 지금 다 합격했다는 얘기고, 나머지들은, 네, 내신 성적에 따라서 조금, 판가름이 좀 낮겠죠. 그리고 환경도 지금 2명, 충족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한번 좀 감안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그 모집 방법에 교과 90에 봉사 5, 출결 5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봉사와 출결 같은 경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교과 90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거기에 수능 최저 충족까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네, 일단 이제 뭐 최종 합격자들,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1단계 합격자들의 이제 교과 평균 정도만 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나마 이제 좀 모집 인원이 있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도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자들 1단계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하고 이제 농어촌 학생만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지금 1단계가 2.42였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1.64 등급 정도였고요. 그때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국어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2.28이었는데 이전 연도 2.11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영어교육 2.61, 이전 연도 2.82였으니까 역시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이 지금 2.66이고 2024학년도가 2.05였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에서 지금 떨어진 그러니까 입학 성적 1단계 평균치가 좀 떨어진 학과들을 보면 수학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했던 그런 학과였다 보니, 네, 이제 조금 성적 하락폭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가뜩이나 이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원 자체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모집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이 의미 자체는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평균치 하락 정도는 최근 교대에 대한 어떤 선호도의 약간의 그런 하락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수시 모집 결과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그 입시 결과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수능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분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만 일단 좀 가늠해보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능 반영 영역이 어차피 국수 형탐 4개의 영역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4개 영역에서 뭐가 잘 나오고 뭐가 조금 이제 덜 나오고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수능 끝나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백분위 정도만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여기 몇 가지 좀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에 주의사항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100분위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제 그
지금 이제 현재 교원대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도 보면 이 자료의 백분위 점수가 우리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 즉 가산점이나 가중치 적용으로 산출된 반영 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그냥 변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변환한 것이고 수능 성적표상의 백분위 점수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제 적용을 해서 반영된 백분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알고 가는 게 좀 필요한데, 근데 이게 모집 단위별로 여기 그 교원대는 좀 그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직접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대학,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분할 때 뭐 제1대학, 그다음에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제가 이제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초등교육, 특수교육 네, 요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1대학 유형이고, 그 다음에 2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인문 쪽이죠. 국어교육, 독어, 불어, 중국어,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그리고 영어.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대학이 이제 자연계열 쪽에 해당되는 수학교육,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기술, 컴퓨터, 환경. 그리고 4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쪽. 네, 요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유아나 주로 이제 초등교육 쪽 중심, 초등이나 특수, 그다음에 교육학, 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거의 대부분 다 인문 쪽 사대, 여긴 거의 대부분 다 자연 쪽 사대,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이제 예체능, 네 요렇게 이제 좀 분리해서 보시면 그나마 이제 조금 편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는 학과와 가산점을 반영하는 학과 간의 단순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국영수사에 대한 반영 비중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국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제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7.5% 정도 될 거예요. 27.5%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 25, 그 다음에 영어가 25, 그 다음에 나머지 탐구가 한 그러면 22.5 정도 되겠죠? 네,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1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이제 가장 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대학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과를 제외하면은 이제 국어 비중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비중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수학 비중이 좀 더 낮고, 그다음에 영어 비중이 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중치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이제 그 산출된 결과치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능상에 나와 있는 백분위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면 가중치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네, 대략적인 이제 백분위를 한번 이제 실제로 이제 교원대식으로 환산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백분위를 이전 연도 거 하고만 한번 좀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최초하고 최종 등록자 성적들만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충원 합격 순위는 나중에 한번 좀 따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칸이 이제 좁아서 저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백분위 점수가 좀 떨어졌거든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최초 합격자랑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 뭐 경쟁률은 일단 교육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가 한 7.5대 1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최초 합격자 수능 평균 백분위는 지금 86.13,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90.5였습니다. 네,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도 86.13, 그리고 이전 연도에도 90.5였으니까, 네, 어쨌든 최초나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성적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유는 뭐 단순히 이제 뭐 교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하락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이 지금 3.85 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4.9 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역시 경쟁률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최초 합격자들 수능 평균, 100분위 평균을 보면 85.52, 그 다음에 이전 연도가 86.64 정도였고요.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네, 일단 조금 더 성적이 이제 하락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떨어졌는데 성적도 조금 하락하는 그런 결과치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들은 84.98, 이전 연도 최종 등록자는 84.86으로 최종 등록자까지 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초등교육.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이 많죠. 그래서 5.88 대 1. 네, 이전 연도 경쟁률은 5.76 대 1. 네, 그때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평균 100분위는 93.15. 이전 연도는 93.05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 같은 경우 91.16. 이전 연도 최종 등록자는 91.85였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는 일단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유출도 비슷하게 맞춰졌고요. 그러니까 이 점만 놓고 보면 또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좀 경쟁력 있는 학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학과에 비해서 점수대가 이렇게 평균 점수대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6.33 대 1, 이전 연도 5.75 대 1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85.89 최초가 이전 연도는 87.26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는 83.85, 이전 연도 최종 등록자가 85.34였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데 국어 교육과 경쟁률 3.30 대 1, 이전 연도 4.81 대 1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요. 최초 합격자 100분위는 89.01, 이전 연도 89.97에 비해서 최초 합격자 평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최종 합격자 이제 평균을 보면 88.52, 이전 연도 89.37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다라는 거, 결과치가 좀 나타났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 지금 5.29 대 1, 이전 연도 영어 교육과 5.83 대 1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고요. 자, 100분위는 지금 90.09, 이전 연도도 90.16이었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종 이제 등록자 같은 경우 89.53, 네, 이전 연도 89.77이었으니까 역시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어, 불어, 중국어는 최종 합격자들 성적만 확인할게요. 독어가 지금 86.68, 그 다음에 불어가 82.17, 그 다음에 중국어가 지금 86.53.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독어 교육이 87.17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불어 교육 같은 경우가 79.14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아마도 2024학년도 79.14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가 86.53이었고 이전 연도 89.54. 아무래도 이제 뭐 정시 같은 경우 이제 학과까지 좀 감안을 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수요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 임용에서 좀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불어 같은 경우나 독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치들이 일정 정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도 일단 불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때보다는 이전 연도 2024학년도보다는 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교육 같은 경우 최초는 지금 89.95, 그 다음에 일반사회가 89.93, 여기 지금 윤리하고 일반사회는 거의 점수가 좀 비슷하죠. 이전 연도에 91.76, 90.09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조금씩은 하락하긴 했으나, 네, 거의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리하고 역사 같은 경우가 87.8, 88.35, 이전 연도 88.23, 그 다음에 88.51 정도였었으니까, 네, 얼추 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들 같은 경우 윤리교육하고 일반 사회가 89점대로 거의 비슷했고요. 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최종 합격자가 85.55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올랐고, 일반 사회는 89.38. 그러니까 이전 연도보다 일반 사회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하고 역사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최종 합격자 86.4, 87.29, 이전 연도 85.97, 그리고 역사 교육이 86.52였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계열 쪽에 해당이 되는 윤리랑 일반 사회, 지리, 역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전 연도보다는, 네, 최종 합격자의 성적들이 좀 올라갔다. 그 중에서도 윤리 교육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좀 많이 끌어올라갔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저점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뭐 매우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수학교육이 지금 경쟁률 5.17, 전년도가 비슷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초 합격자가 96.37, 이전 연도에도 96.05였으니까, 어쨌든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이전 연도,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되게 이제 치열하게, 작은 점수 차이에도 뭐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최종 합격자가 지금 96.08, 네, 이전 연도 95.65에 비해서 수학교육과는 좀 더 상승했다. 엄청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최고 점수 자체가 지금 98.46이니까 네, 뭐 환산 점수라고 한다고 쳐도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대의 학생이 지금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쪽에 해당되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 다 이제 백분위가 91에서 93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물리교육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91.05. 그 다음에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네, 90 평균치가 91.87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생물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 91.74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93 정도까지. 100분이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지구과학도 90.87에서 91.64로 전반적으로 네,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랐다.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들 성적들을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물리가 지금 86.4, 그 다음에 화학이 93.5, 생물 93.76, 그 다음에 지구과학 90.90. 네, 그렇게 나왔는데, 물리교육 같은 경우가 조금 이탈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던 인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리교육과 지난해,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는 91.01, 그 다음에 화학교육 같은 경우가 91.45, 그 다음에 생물이 90.66,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90.27.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화학하고 생물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좀 올랐고, 2026학년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당장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올해 가뜩이나 이제 또 수험생 숫자도 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두 개 년도 자료를 지금 2025, 2024학년도 자료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결과가 지금 물리교육과가 좀 하락했던 게 점수폭이 지금 최초하고 지금 최종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물리교육이 좀 상당히 좀 갭 차이가 좀 크죠. 근데 그 이유가 최저점에서 지금 이제 충원 합격으로 빠져나갔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네, 충원 합격 총 7명 지금 이제 예비 충원이 됐거든요. 한 바퀴는 돌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최저점에 들어온 점수대가 좀 낮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평균치를 보시고 2026학년도 쓰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저치 자체가 지금, 좀 너무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90, 그러니까 1단계 평균치 정도, 여기 91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네,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하고 기술 컴퓨터 같은 경우 86부터 시작해서 93 정도까지 네, 백분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 가정교육과는 비슷했어요. 86.33 그리고 기술교육 같은 경우가 94.57였는데 여긴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컴퓨터가 92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성적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는 85.50 가정교육이 그 다음에 기술교육이 93.30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이 90.72 네, 조금씩 네, 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빼면은 나머지는 조금 더 네, 이제 최종 합격자 성적 같은 게 조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기술 교육은 조금 떨어졌고 컴퓨터 교육은 조금 더 올라가는 네,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실기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환경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90.77 이전 연도 환경이 91.15였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 최종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90.76이었는데 뭐 2025학년도 90.77이면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실기 들어가는 데는 일단 좀 뺀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네, 요 정도 결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90에서 이제 아주 높은 데는 지금 수학 교육 같은 데는 96을 지금 넘나들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정시 보면은 정말 이 최저점을 좀 노리고 좀, 우리 이제 꼬리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거 좀 기대하고 쓰시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너무 꼬리를 이렇게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일단 평균치에 좀 근접해서 쓰시는 게 그나마 좀 마음 편히 합격 결과를 좀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한국교원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제 또 순차적으로 올라오면 이제 해당되는 대학들 입시 결과들 한번 또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거니까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고사, 1학기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곧 수행평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또 곧 조만간에 이제 6월 모평까지 이제 또 찾아오겠죠. 열심히 준비하셔서 어쨌든 이제 원하시는 이제 목표에 이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른 학교의 입시 결과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